결국 저는 이제 이 어린 아이를, 이 예민한 아이를 어린이집에 일찍 보낸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저희 아이한테 없어도 될 게 생긴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신과 육아 노하우에 대한 영상을 다루는 유튜버 뷰티베이비입니다. 제가 지금 잠옷바람인데 방금 육퇴를 하고 왔습니다. 시간이 좀 늦었어요. 저는 나름 계획을 갖고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꽤 성공을 한 케이스들도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못 생각했다고 했던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저희 아이 어린이집 첫 입소 시기예요. 저희 아이는 예민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먹는 것, 잠드는 것, 생활하는 것, 이 모든 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저는 아이를 낳을 당시에 휴직을 한 상황은 아니었고 일을 그만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 역시 일을 계속 해왔던 사람이다 보니까 아이를 낳고서 얼마 뒤에 최대한 빨리 일을 다시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편이었어요. 일을 다시 시작하려면 아이를 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신정이란 시댁이 다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어린이집밖에 없다 생각을 했죠. 근데 어린이집은 사실 제가 원한다고 해서 딱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점수제이다 보니까 나는 휴직 중도 아니고 뭐 다둥이 가정도 아니고 다문화 가정도 아닌데 점수가 없는데 어떻게 어린이집에 들어가지?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신청을 빨리 하자 이거였습니다. 저희 아이에게 이름이 생기고 이제 출생 신고가 되고 나서 얼마 뒤에 저는 바로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을 했어요. 근데 3월이 가까워지도록 연락 오는 어린이집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못 들어가면 뭐 중간에 이제 입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어떡하지? 되게 좀 초조하고 불안했어요. 근데 진짜 2월 말에 제가 원했던, 저희 아이를 보내고 싶어 했던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 당시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 입소를 연기하는 그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딱 한 명이 그런 케이스였던 거죠. 저희 아이가 대기 1번이어가지고 그 빈자리에 대한 기회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저희는 바로 간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직 기어다니지도 못했던 시기였는데 저희 아이보다 더 늦게 들어온 아이는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저희 아이보다 일찍 태어난 아이였죠. 걸어다니는 친구도 있었고 심지어 뛰어다니는 친구도 있었어요. 확실히 몇 개월 차이여도 성장에 있어 차이가 나더라고요.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저도 엄마가 처음인지라 잘 몰랐어요. 그때는 저한테 앞으로 어떠한 생활이 다가올지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죠.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많이 울어도 적응 기간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좀 제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어쩌면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 했던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민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여서 그런지 어린이집 그 적응하는 것도 꽤 순탄치는 않았어요. 다른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저희 아이는 아니었죠. 선생님한테도 떨어지질 않아가지고 선생님이 화장실도 잘 가지 못하시고 식사하실 때도 심지어 저희 아이를 이제 안거나 업고서 이렇게 식사를 하셨더라고요. 4시까지 보내고 싶었는데 조금 선생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10시 등원, 12시 40분 하원 이러한 스케줄로 4개월 동안 지내게 됐어요. 시기가 시기인지라 어린이집에 코로나 환자가 이제 한 명이라도 생기면 바로 어린이집 폐쇄가 들어간 그 시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도 문 닫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 아예 가정보육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시기도 막 있을 때였어요. 이렇다 보니까 아이 입장에서도 어린이집에 적응하니까 꽤 어려웠겠죠. 근데 너무 이런 생활이 지속되다 보니까 저 역시 아이한테 어린이집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제 12시 40분 하원이 아니라 4시까지 이제 있다가 하원을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 그러고 나서 몇 개월 뒤에 저는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는 자연스럽게 연장반으로 가게 됐고요. 출근 시간을 조정을 해서 제가 이제 9시 등원을 시키고 저희 남편이 6시 하원을 시켰어요. 최대한 저희 아이가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을 좀 줄여주려고 했던 거였죠. 하지만 저는 3개월 후에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엄마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아이 행동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같은 공간에 있어도
저랑 이제 살이 맞닿아 있지 않으면은 계속 울었고, 근데 이게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얼굴 표정에서 아이가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보채는 것도 뭔가 불안해서 이렇게 보채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저희가 받았고, 잠자는 것도 예전에도 사실 뭐 통잠을 자지는 않았지만 그게 더 심해진 거죠. 잠이 들면 갑자기 탁 일어나서 막 우는데 옆에 엄마가 없으면 더 심해지고, 자다가도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를 막 이렇게 더듬으면서 자고, 갑자기 탁 일어나서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서 엄마가 있으면 그냥 바로 자기도 하고, 약간 이러한 생활이 반복됐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확인했던 거죠, 아이는. 이런 날이 계속되다 보니까 저희 부부도 잠을 자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하는데 이게 너무 피곤하니까 일하는 데도 지장이 있고 아이를 보는 거에도 지장이 생기더라고요. 아이가 불안하구나. 엄마랑 있고 싶은데 억지로 좀 떨어져 있게 되고,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있어야 되고, 또 집에 오면 엄마랑 같이 또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밥 먹고 또 바로 자야 되니까 그럼 또 눈을 감아야 되는데 그럼 또 엄마가 안 보이고, 아이 입장에서는 이 모든 변화가 좀 공포였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탁 들었어요. 이러다가 아이를 망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일을 그만두는 걸 선택했습니다. 아이의 등원 시간은 10시로 바꿨고 하원 시간은 3시 35분으로 했어요. 4시보다 좀 일찍 하원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 아이가 좀 심하게 울었대요, 어린이집에서. 그래서 그것도 좀 자극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다른 아이들이 하원을 하기 전에 이제 조금이라도 빨리 하원을 시키려고 35분쯤에 하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시간표가 바뀐 생활을 시작하니까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는 횟수가 줄었고 웃는 순간이 더 많아졌죠. 워낙 예민한 애라서 밤에 원래 자주 깨긴 했지만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게 느껴졌어요. 근데 엄마가 눈앞에 안 보였을 때 그 느껴지는 공포감은 쉽게 없어지진 않더라고요. 좀 좋아지기는 했는데 이게 아예 없어지진 않아서 그게 좀 많이 미안했어요. 이거는 저희 아이가 한 2돌이 좀 지나니까 서서히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이 어린 아이를, 이 예민한 아이를 어린이집에 일찍 보낸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저희 아이한테 없어도 될 게 생긴 것 같아서요. 아무리 어려도 예민한 아이기 때문에 그 눈치가 빠르다고 해야 할까요? 예민도가 높다 보니까 작은 변화도 잘 캐치를 하고 그 변화마다 반응이 됐을 텐데, 그럼 얼마나 많은 자극 때문에 우리 아이가 많이 힘들어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린이집 입소 시기에 대해서 지금 고민 중이시라면, 특히 예민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키우고 계신 경우라면 최소 돌, 진짜 최소 돌은 지나고 나서 보내셨으면 합니다. 진짜 우리 아이와 충분한 시간을 가진 다음에 어린이집에 입소를 시키면 물론 예민하니까 쉽진 않을 거예요. 아마 힘들어 할 거예요. 그래도 그 힘듦이 좀 빨리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의 오늘 이 영상이 어린이집 입소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계신 분들께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